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 동사 원형의 이 동작 앞에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주어 표시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때에 보통 쓰는 거는 for 다음에 명사, 그것도 격으로 치면 목적격을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of 뭐시기 명사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일단 진도 빼는 거에 약간 조금 급급할 거라서 따로 사실 테스트 치고 이런 것들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41페이지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놔놓으세요. 요런 것들은 독해할 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때는 자, 줄 것입니다. 소유격 my나 your이나 his 등을 쓰는데 물론 여자 들어가면 her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은 고유명사, 즉 사람 이름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가 들어가는 것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는 겁니다. 소유격이기 때문에. 자, 근데 구어체에서는 목적격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어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표현을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보통 목적격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소유격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물명사도 목적격을 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소유한다라는 개념은 누가 소유하냐면 사람이 뭔가 소유한다는 개념인데 물건이 뭔가 소유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브 머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안 맞아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에 사물이라면 그럴 때는 대부분 목적격을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4번 예문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원래 I really appreciate라고 해서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얘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6월 하는 표현이 그러면은 helping me 한 거니까 나를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내 숙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숙제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누가 도와줬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만약에 뜨려면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6월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건데 뭘 감사해요?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동명사 해석할 때 내가 지금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뭐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도 한번 보세요. 115번 지금 요거 약간 좀 빼볼게요. 115번은 지금 여기 in spite of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뭐함에도 불구하고 shiny, 빛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빛나느냐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the sun인데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태양이, 정확하게 태양이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콤마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뭐뭐에도 불구하고까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그죠? 그 태양이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그러면은 어떻더라? 칠리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칠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뭐랄까요? 좀 차가운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차가웠더라. 자, 다시 핵심 정리 말씀드릴게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ing 앞에 나와 있는 소유격이나 ing 앞에 있는 이러한 명사 단어의 목적격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무조건 얘를 뭐뭐가 또는 뭐뭐가 또는 뭐뭐의 뭐 누구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 ing 들어가는 말은 뭐뭐한 것을 또는 뭐뭐한 것에 대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16번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자, 116번.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 can increase the chances of their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합니다. 자, 일단 이 116번 문장의 동명사는 누구랑 누굽니까? 누구랑 누굽니까? 박준혁이?
누구랑 누굽니까? 116번이요. 네. 네, 116번이요. 네? accepting. 네. 한 개 더 있어요. 두 개라고 그랬잖아. 생긴 꼬라지만 봐봐. making. 자, making이에요. making하고 accepting이에요. 정확하게 발음할 때는. 자, making a small request to people can increase. 여기 동사 체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전체 주어 덩어리야. 그럼 이 making은 무조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하는 것은이에요. 근데 make가 들어갔으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만드는 건데 작은 리퀘스트를 만든다. 그럼 리퀘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구를 to people,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The chances, 근데 여기서 chance는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래놓고 지금 뒤에 보니까 accepting이 나왔어. 얘 일단 빼볼게요. accepting, 받아들이는 것을 뭐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를? 좀 더 큰 요구사항을. afterwards는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서 대열하는 표현은 마찬가지 accepting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의 해도 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그들이 더 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나 얘기하세요. 우리 3명밖에 없어요. 사람들. 그렇지. 이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을 요구하면 좀 더 큰 부탁, 조금 더 큰 부탁을 요구할 때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00원 빌리고 100원 빌리고 100원 빌리다가 갑자기 500원 빌려달래. 그러면은 500원 빌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벌써부터 500원 빌려달라 그러면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에이 선생님 500원은 적잖아요. 아니 500원 큰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17번 가겠습니다. There is very little likelihood of my getting the scholarship this semester입니다. 자, 이번에 동명사 누구 있습니까? 연수. getting 있죠? 그러면 getting 앞에 my가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자, there is very likelihood 칸데 likelihood 칸은 말은 가능성. 이것도 가능성이야. 근데 very little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매우 작은 가능성. 그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데 무슨 가능성이 없더라? 여기서 my 다음에 ing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보통 해석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getting the scholarship 하니까 여기서 scholarship 하는 표현은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으니까 앞에 get은 뭐냐 하면은 없다예요.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얻을 가능성은 very little, 매우 없다, 매우 거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this semester는 뭐냐? 이번 학기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번 학기에 내가 장학금을 얻을 가능성은 very little,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 넘어가서 볼게요. 118번. 자, 똑같이 가자. 이번에 동명사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complaining. 자, 그러면은 저 complaining 앞에 있는 피터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럼 사람 이름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격이자 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진짜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complaining,만 딱 보고 봅시다. 요거 없다 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불평을 한다? 피터가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피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will only make, 오직 만들어줄 뿐이래요. 뭐를? 그의 상황을 뭐하게? 더 안 좋게 만들어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준혁이가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날 하필 양지훈이가 없는 거야. 그럼 양지훈이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안 좋은 거란 거죠. 남 안 좋은 얘기해봤자 별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그 많고 듣던 놈이 공감은 해주더라도 만약에 준혁이가 사라지게 되면 야 박준혁 정말 미친 거 아이가 와 자꾸 양지훈이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항상 좋게 하자. 공익 광고 협의에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119번 연수 해석해라. 정책 이관자들은 잘못된 계획안을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계획 가능성을 명심해야 한다. 요거 조금만 더 다듬어 보자. 박준혁이. 정책 위반자들은 잘 만들어진 계획이 잘못될 가능성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 나 물어보자. 정책 위반자가 뭐 하는 사람 있나요? 못 만드는 사람. 그렇지. 법 만드는 사람 어디 있죠? 저기 있어. 저기 어딘데요? 저기 어딘데요? 그래서 야 니네 3시간에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정책 위반자가 법 만드는 사람이래. 그럼 법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요? 힌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잖아. 입법, 사법, 행정. 거기서 입법 말 그대로 법을 들리는 곳. 거기가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should keep in mind 하죠. keep in mind. 명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심하다. 이건 수거로 묶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keep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bear하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bear하면은 명사로 얘기하면 곰이요. 동사로 얘기하면은 뭐뭇을 낳다 또는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명심을 해야 되는데 뭐를 명심해야 된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명심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기들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반대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further study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 나타내지 않는 경우 1.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일 때. 그래서 예를 보니까 I have no money to spend 하니까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쓸 돈이 없대. 그러면 돈을 쓸 애가 누구냐? 쓸 애가 누구야? 쓰는 거의 주체가 누구야? 돈이야 나야? 나요. 나죠. 내가 돈을 써야 돼. 돈이 나를 쓰진 않잖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일 때. He wants his dog to be healthy. 그는 그의 개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는 게 그입니까? 그의 개입니까? 그의 개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to be 자리의 의미상 주어가 his dog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앞에 소유격 또는 수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내 취미는 낚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낚시 가는 것이 결국은 나의 취미라는 거죠.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녀의 소망은 모델이 되는 것이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모델이 되고자 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은 실현되었다. 그럼 모델이 되고자 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소망이니까 그녀의 소망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나 ing의 어떤 의미 전달을 위한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걸 다만 이제 쓰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일반인일 경우 It is recommended not to eat too much salt 하니까 너무 많은 소금을 먹지 않은 것이 권장된다. 누구 보고 소금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럼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에 해당이 되더라.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 넘어갈게요. it을 주어로 하는 구문입니다. 자, it 대명사나 가주어 외에도 다양한 구문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요 it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단순하게 그것이라는 명사 하나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금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표시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쓰이지 않는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금마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 이럴 때도 보통 it을 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잠깐 보시면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막연한 상황 등을 나타내는 문장은 주어로 쓸 것이 마땅치 않으므로 줄 것이에요. 이 비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날씨, 명암, 요일, 거리 이런 것들은 딱히 어떤 주어를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t을 넣은 거야. 근데 그 it은 해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하죠. It is windy 하는데 바람이 분다 하지 그것은 바람이 부는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인칭 주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우리가 비인칭 주어 배웠던 거니까 요거는 바로 정리를 해서 가볼게요. 120번 It snowed in the Sahara Desert 합니다. Sahara Desert. Sahara Desert 한 말이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 사막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그래서 for 30 minutes 하니까 30분 동안 사하라에 눈이 내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하라에 어떻게 눈이 내려 사막인데. 그래서 1979년 2월 18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1번 바로 갈게요. 연수 해석해라.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멀어? 네. How fa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멉니까?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멉니까? 어디까지?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하니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자, 그래서 여기 from도 나왔고 to도 들어갔죠. 그럼 from A to B니까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12번 준혁이 하자. 월요일 아침이고 월요일 긴 주말이 있다. 네, 월요일 아침이고 긴 주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맞네요. 긴 주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긴 한 주가 있다예요. 긴 주말이었으면 거기에 long weekend가 됐어야 되겠죠. 어머, 긴 주말이면 얼마나 좋겠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말이고 대박. 그럼 그날 학교 안 가는 거지. 그럼 그게 무슨 방학이지. 자, 그 다음에 123번 민준이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 크게 말해라.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124번. 자,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도 it을 주어로 쓴다. 별표칩니다. 이거 무조건 별표잖아요. 수거처럼 알아두작한데, 수거처럼 알아두락 하면 되게 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좀 짜증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요, it takes, 그 다음에 사람, 시간, t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뭐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it takes 다음에 사람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는 구조. 해석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기 한번 내라. 자, it takes에서 it은 해석 안 합니다. 정말 it이 뭔가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 어떤 문맥 상황으로 뭐 어떤 뭐 씨름을 한다 하거나 아니면 물을 끓인다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it은 해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takes 걸리다. 뭐가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야.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은 뭐냐면 이게 의미상 주어니까 누구가 또는 누구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이겁니다. 뭐뭐 하는데. 연수 적었나? 아, 저거. 야, 필기력 계산이 되지야. 아, 네. 잘생긴 되지 저거. 자,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 순서를요. 근데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인칭대명사로 내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124번 내용을 보면은, 자, 그대로 갈게요. 해석 없고 걸렸다. 내가 뭐 하는데에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렸. 근데 여기서 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not to judge myself 하니까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에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이야.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 긴 시간을 걸렸대. 그게 내 스스로인데 뭘 통해서 through someone else's eyes 하니까 다른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하는 거는 그 전까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판단한 거야. 그럼 이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125번.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갈게. It seems, appears that 하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it seems 또는 it appears 이래 놔놓고 that을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것도 해석을 따로 안 합니다. 보통 이거를 비인칭 주어나 가짜 주어 뭐 어떤 사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중요한 건 일단 해석을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eems나 appears는 뭐뭐로 보이다야. 근데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뭐뭐로 보인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잠깐 국어로 넘어갈게요. 뭐뭐로 보인다 하는 말은 뭐뭐로 뭐냐면은 생각된다 또는 여겨진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본다 한 게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이런 얘기야. 이게 어떤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거냐면은 만약에 요 앞자리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양지훈이가 여기 앞에 있다 칩시다. 근데 양지훈이가 더럽게 공부를 안 하네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뒷자리에 앉던 애가 앞자리로 가겠대.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딱 보면서 딱 필기하는 자세로 딱 앉아 있는 거야. 그 뒷모습을 본 뭐 이정호가 오 양지훈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양지훈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입니까? 거짓일 수도 있습니까? 거짓일 수도 있죠. 왜냐면 뒷모습이 이하고 정말 공부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국사에다가 뭐 군사 이렇게 하면서 뭐 낙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세 하나만 딱 보면 진짜 공부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 근데 뒷모습으로 그냥 봤을 때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주어는 동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125번 바로 가볼게. It seems 그대로 들어갔죠. It seems 뭐뭐로 보인다. that 세모 때리고 뭘로 보인다. 그 약은 has helped 그를 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복시켰던 것으로 보인다는데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보여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애가 이 희라는 애가 뭔가 막 병이 나가지고 뭐 약을 먹었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좋은 척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했으니까 니 이 약 먹고 좀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도 자체가.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125번 문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장 전환을 할 때 요건 하나 적으세요. 요거는 이걸 만약에 문장 전환을 하라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은 seem to라는 표현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거다 잘 봐라. 여기에 아까 seems 앞에 it은 내가 해석하지 않는 it이라 그랬어. 그럼 별로 비중은 없는 it이야. 그런데 이걸 seem to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that 다음에 있던 이 주어를 it 자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 가짜 it 꺼져. 나 이제 진짜 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더 메디슨이 이렇게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seem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that 안에서 얘가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해.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하세요. that 주어 동사 자리에서 잘 들어. that 주어 동사 자리에서 주어가 빠지면 that은 to나 of로 바뀌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to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일로 빠졌어.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이 자리로 내려와야 돼. 근데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have 나머지 그대로 하나 적어놓으세요. 문장 변환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have helped him recover 똑같은 얘기야. 나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26번 연수 해석해라. 그들은 안 친한 친구인 것 같아. 뭐라고요? 그들은 안 친한 친구들인 것 같아. 안 친한 친구 뭐 어쨌다고요? 인것 같다고. 안 친한 친구인 것 같다고요? 그래.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땐 이거는 소설처럼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의도 자체는 해석은 어차피 틀린 거는 아닌데, 자 보세요. It didn't seem 켰으니까 보이지 않았다야. 맞죠? 그들은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니는 안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였다 그랬지. 근데 이건 해석이 안 맞잖아. 말 풀어서 얘기한 거는 맞아요. 안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였다는 맞아. 그런데 해석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아, 네. 알겠죠? 그거는 네가 나중에 독해 긴 글을 읽을 때 내용 파악할 때 안 친한 친구처럼 보였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그렇게 체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야. 다음 127번 민준이 합시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다. 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128번 준혁이라. 나는 수학에서 A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네. 자, 여기서 happen 하는 단어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happen은 자, 여기서는 it happened라고 그랬잖아요. it happened 뭐쓰라고 할게요. 뭐 현재형을 넣든 과거형을 넣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주어 동사를 써가지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공교롭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 주어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똑같이 happen이 들어갑니다. 뭐 즈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 아까 다시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 that 자리에서 주어가 일로 빠졌어. that은 뭘로 바뀌어? 아니, 방금 아까 요거 했던 거 생각해봐. 그럼 뭐야? 내가 아까 대주어 대주어 동사 자리에서 주어가 빠지면 that은 of 아니면 요걸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냐? to입니다. to.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 요런 거죠.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것도. 거기 챕터 오버 리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43쪽에. 자, 목적어로는 대부분은 명사나 대명사가 쓰인다. 자, 일단 목적어는 동사 단어 뒤에 들어가는 명사입니다. 동사 단어 뒤에 있는 명사. 이때 대명사는 주격이 올 수 없고 대명사는 격이 있죠. 그래서 목적격. 그래서 me나, you나, them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목적어는 어쨌든 모든 말이 을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명사를 썼으면 그 명사가 이름이 있는 거니까 명사 을을이 되는 거고 대명사를 쓴다 하더라도 이 대명사는 대명사 을을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명사 뜻만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건데 자,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동명사 ing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if나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나 아니면은 그냥 동사만 들어갈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동사하는 의문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일단 얘네 둘은 뭐뭐 하는 것을 것에다가 을 하나 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대주어 동사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뭐뭐가 뭐뭐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동사는요.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주어가 의문사 하는지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해석을 다 적으라 이거. 해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해석을 에이 선생님 천진하게 이런 것까지 왜 적습니까? 아니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못하시네.
그 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을요 가장 단순하게 접목시켜갖고 넣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는 주어와 동사는 그 다음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 뜻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는 주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석하면 주어는 여기서 을 빼고 은는 이가 이걸 넣으면 되거든요. 뭐하는 것은 뭐하는 것은 뭐뭐 하는지는 또는 주어가 의문사 하는지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만 바꿨냐면은 은는에서 르로만 바꾼 게 다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어는 동사 뒤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에서 큰 덩어리들은 뭐뭐 하는지를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되는 건데요. 자, 적는 동안 난 좀 밑에 읽을게요 그냥. 자, to 부정사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와 ing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종류 또는 역할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구를 목적어로 할 때와 동명사구를 목적어로 할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를 알맞게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 remember, forget, try, regret, stop. 물론 stop은 목적어라기보다는 그냥 뒤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의미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알맞게 해석하고 어순을 바르게 나열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목적어가 쓰이는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자,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인다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자, 여기 지울게요.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와 같을 때, 주어와 대상이 같을 때, 그럴 때 씁니다. 주어가 대상이 같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는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사랑한다가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는 그를 사랑한다 할 때 he loves him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he와 him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그래서 존과 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자신을 사랑한다 할 때 he loves himself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존이 존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얼굴은 다른데 다른 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때도 I love me라고 하는 게 아니고 I love myself라고 해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능한 명사구 형태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말할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능한 명사구. 가장 대표적인 게 ing입니다. to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절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저 5번에 대해서는 내가 예문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번 가목적어 is이 포함된 문장의 형태를 알고 알맞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데 6번은요. 적으세요. 가주어 진주어의 구문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확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어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적으셨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예시를 어떻게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전치사 단어 중에서 about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about, 뭐뭐에 관해서.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about 다음에 연수를 넣었어. 그럼 이건 연수에 관해 이런 말이야. 연수가 주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대명사로 바꾸면 about 다음에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bout 다음에 learning to bike라고 해봅시다.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그럼 이건 뭐예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 이런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내 여기 연수나 힘을 넣었잖아. 그럼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연수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런 얘기야. 자, 더 가볼게요. about 다음에 that을 넣고 연수 learns to bike 해봅시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돼요. 이거랑 똑같은 말. 연수가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똑같은 about으로 썼는데 얘는 명사 단어. 똑같은 about인데 얘는 대명사 단어. 똑같은 about인데 얘는 동명사 단어. 동명사 표현. 똑같은 about인데 대주어 동사야. 그런데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것이라고 얘기했죠. 배우는 것에 대해. 누구가 뭐뭐 배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확장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더 가볼게요. about 다음에 whether를 넣고 연수 can swim 봅시다. 그럼 이거는 연수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런 말이에요.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여기에는 if는 쓰지 못합니다. 잘 기억해라. 요 얘기는 니네 중간고사에 나오는 얘기야. whether if 이거 나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about 다음에 when 연수 came here 해볼게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노? 아무나 불러봐. came here. 연수가 여기 왔을 때 알아요? 그럼 의무사는 안 집어넣었잖아. 민준이 해볼까? 연수가 언제 여기 왔는지에 대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똑같이 about 다음에 how 연수 can solve the quiz. 요것만 딱 보면 연수는 퀴즈를 풀 수 있다. 자, 연수 네 거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거. 해서. 저 뭐라고요? 퀴즈를 풀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음. 연수가 음. 저 퀴즈를 풀었는지 대해서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죠. 예문을 내가 지금 쉽게 보여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솔직히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해석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똑같은 전치사인데 뭔가 확장되어졌지만 그 뒤에 말을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이 해석으로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중간에 단어들은 쭉쭉쭉 넘어가고요. 46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목적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목적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목적어 1. 자, 동사가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구만 가능하고 어떤 동사는 동사 ing, 동명사구만 가능하다. 일단 둘의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알겠죠? 둘의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동사에 따라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사구의 형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아래와 같이 투부정사나 아니면 ing가 가지는 고유 의미와 동사 의미가 서로 어울리는 것끼리 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 미래성 앞으로 할 일 또는 아직 하지 않은 일. 그래서 투부정사는 무조건 아직 안 한 것. 그걸 얘기할 때 하는 거고 동사 ing는 현재성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과거성, 이미 끝나버린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 단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일단은 보세요. 잘 봐. 투부정사구에는 해석이 뭐뭐 할 것을 요약하는 말이 나오고 왼쪽에 우리나라 말 뜻 보세요. 희망, 기대, 결심, 계획, 동의, 거절 이런 게 나와. 공통의 뜻은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하나 적어놨다. 생각. 어떤 거를 할 생각이야. 원하다, 희망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동의하다. 전부 다
뭔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나는 짬뽕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짬뽕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전화를 걸든지 그 다음 동작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짬뽕을 먹기로 결정했다. 그럼 결정만 한 거야. 짬뽕이 바로 먹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짬뽕을 먹기로 약속했다. 이것도 약속만 한 거야. 야 다음에 우리 시간 나면 짬뽕 한번 먹자. 그래 언제 먹을까? 일주일 뒤에. 그래 일주일 뒤에 먹자. 자 먹자고 약속은 오늘 했어. 근데 먹는 건 일주일 뒤에 먹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동사구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 것을 종료 시인 부인 감정 연기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종료는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quit 그만두다 give up 포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만둔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finish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전에 시작해서 이제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시인이나 부인은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냐 부정하는 거냐 그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병찬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어디선가 뻥 하고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기병찬이 보고 너 방구 꼈지? 아니요. 불과 5초 전에 방구 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부정한 거야. 근데 방구 꼈지? 네 꼈어요. 냄새 좀 향기롭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감정 enjoy enjoy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enjoy는요 원래 이 단어가 joy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en-하는 게 접두사로 하나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래 joy라는 단어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 하는 명사인데 이게 이제 en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쁘다 즐겁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즐기다라는 거야. 그 즐거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 별표쳐. 마인드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가요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동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명사로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 아마 마음이란 말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꺼리다 싫어하다예요. 꺼리다 싫어하다. 그래서 이게 대화문에서 요런 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어떤 부탁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은 직역하면 이거잖아. 너는 문 여는 거 싫어하니? 이런 말이야. 원래 뜻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은 문 좀 열어줄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yes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no로 얘기할 때 yes의 뜻은 싫어한다라는 뜻이고요. no로 얘기하면은 안 싫어한다. 그냥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에서 문 열어도 된다는 그러면 no입니까? yes입니까? no죠. 그래서 대부분의 답들이 do you mind로 물으면은 yes의 의미는 전부 다 no로 가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린다. 이거 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yes의 의미는 무조건 no나 not이나 아니면 뭐 never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열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질문 했을 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yes는 그 뭐예요? 야 싫어하니까 문 꼭 닫아 임마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차이야.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대화문에서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짝지어진 말 중 뭐 들어갈 말이 뭐 다른 것은 이런 거 얘기할 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했는데 거기 빈칸 대답에다가 A, B, C, D, E 뜻 해놔놓고 그 중에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면 가장 최고의 힌트는 뭐냐면요. not 들어가 있는 거 4개가 있을 거고요. not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자 그리고 연기, 풋오프, 포스트폰 이런 것들은 할 것을 미루다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미루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미루는 거. 그 다음에 consider. 거의 별표 표시되어 있는데 consider는 그냥 예외로 두세요. 예외로. consider는 뒤에 ing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요거는 방금까지 설명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요건 예외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ggest.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보통 뭐뭐 할 것을 제한하도 되지만은 그 전에 했던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제한한다 이런 말도 쓰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예외고요. 그 다음 avoid는 무조건 들어가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그 다음에 recommend 뭐뭐 할 것을 추천하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약간 조금 예외로 쓸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12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9번. 자, people want to follow leaders with positive emotional states 합니다. 단어들을 일단 조금 정리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원한다. 원한다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want는 뒤에 to 동사 원형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follow,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야. 박준영 얘기 듣고 있나? 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따르기를 원한다. 근데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다? emotional states라고 얘기해요. emotional states. 여기서 states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함께 있는 지도자를 따르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 For a happier life 하면 이거 끊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마 들어가게 되면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퀴시 지금 동사 원형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그만둬라. 사는 것을 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서 사는 것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줏대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 애들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신경 쓰시고 자기만 행복한 거 많이지. 자, 131번 박준영이 해석해라. 31번이요. 응. 60살에 건강한 사람들은 30년 이상 더 가까이 살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응. 자, 여기서 포인트 expect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끊어주셔야 돼요. 일단 얘가 주어고 in good health at the age of 60 여기 끊어라. 60세의 좋은 건강 속에 있는 사람들, 즉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can expect 예상할 수 있습니다. to live 살 것을 얼마나 30년 이상이나 가까이. 여기서 close는 가까이입니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까지 쭉 배웠던 의미상의 주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여기서 to live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누가 살아? 이거 누가 살아? 그렇지, people이죠. 그래서 야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이자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되는 거야. 다음 132번. Van Gogh decided to become an artist when he was 27 years old 합니다. 연수 해서. 광고는 결정했다.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27살에. 아티스트는 화가죠. 네. 그렇죠? 자, 다시 물을게요. To become의 의미상의 주어 누굽니까? 반고. 그렇지, 반고우죠. 아시겠죠? 반고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가가 되기로 했더라. 자, 133번 민주희. 몇몇 사람들은 성취감 없는 직업을 떠나지 않는 걸로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몇몇 사람들은 choose가 보통 고르다가 아니고 선택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ot to leave 떠나지 않을 것을 선택한대요. 뭐에? unfulfilling job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업은 어떤 일일까? 재미없는 당연히 재미없겠지. 그럼 재미없다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힘든 일. 힘든 직업일까요? 돈 안 주는 일. 돈 안 주는 거요? 자, 성취감을 주지 않는 직업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한일 똑같은 거. 한일 똑같은 거. 진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데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성취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그때 산업혁명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요. 산업혁명 때 공장제 기계공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공장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똑같은 일만 해요. 찍기, 쪼우기 이런 것만. 아까 말했지 돈은 얼마 안 주고. 맞아, 돈은 얼마 안 주는데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을 시키는데 계속 찍기, 쪼우기 이거야. 내가 오늘 33,000개의 자동차 부품 나사를 쪼았어. 와, 성취감 느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33,000개를 했을 것 같으면 33,000개의 값어치에 대한 돈을 주든가. 근데 33,000개를 하나? 3,000개를 하나? 돈은 100만 원. 이러면 당연히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 하던 일을 안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이걸 떠나면 나 그다음 뭐하지?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fear 다음에 the unknown이라고 했었는데 요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 이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형용사들이에요. 형용사들. 형용사 사람들 또는 뭐 형용사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뭐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이게 되면은 무조건 복수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3번 의미상의 조는 따라 안 물을게요. 어차피 뭐 성취감을 주지 않는 직업을 떠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썸피플이니까. 그죠?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빡준혁 해라.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기를 전혀 계획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실패한다. 네. 성공하기로 계획하는 것을 실패할 뿐이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려고 계획하진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 저번에 9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 9점 한번 맞아봐야지. 그런 미친놈은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진짜 그거는 뭐 너무 호기심에 찼거나 아니면은 뭐 전교 1등으로 놀던 애가 이제 3학년 2학기는 시험을 한번 망쳐볼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자, 사람들은 결코 계획하지 않는다. To be failures. 실패자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실패할 뿐이다. 계획한 것을 실패할 뿐이다. 무슨 계획? 성공하기로 한 계획을 실패할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fail, to 동사 원형 있죠. 얘는요 해석을 무조건 don't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doesn't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didn't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나마 이거는 실패 개념이기 때문에 안 한다보다는 못 한다. 뭔가 조금 실패했다는 개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계획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야. 계획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계획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단순히 못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simply가 들어가게 되면 단지 그러할 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35번 민준이. 위대한 이야기꾼들은 1페이지부터 있는 사람의 주의를 잡는다. 네, 위대한 이야기꾼들 또는 뭐 다른 말로 작가들이에요. 위대한 작가들은 manage to grab 합니다. 어떻게든 잡아낸대요. grab은 잡아낸대요. 뭐를 잡아내? the attention, 관심을 잡아낸대요. 누구의 관심? 독자들의 관심. 어디로부터? 첫 페이지부터. 그래서 정말 위대한 위대한 작가들은 첫 페이지 내용부터 일단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뭐 하다못해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36번 연수. 그 킹덤은 멈췄다. 그 킹덤이요? 웬 그 킹덤? 영국인데요? 갑자기 웬 그 킹덤 왕국이 왜 나와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에요? 당당한 해석 좋습니다. 멈췄다. 2020년에 EU 멤버들을 자, The United Kingdom 영국은 멈췄다. being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되는 거? 멤버가 되는 것을 멈췄다 이런 얘기죠. 뭐에? 유럽에. EU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이에요.
EU의 멤버가 되는 것을 멈췄다. 언제? 2020년에. 그래서 2020년에 영국은 EU, 즉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Brexi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브리튼과 엑시트를 합친 말입니다. Brexit. 이때에 미국은 또 지들만 잘 살겠다 해가지고 웬만한 그 무역에 있어가지고 벽을 많이 쌓게 되죠.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자, 그 다음 137번 가보겠습니다. 준혁이 해라. 그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지역 정치인들이죠. 지역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줄 게 아니고 준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죠. 그래서 didn't admit를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바로 denied가 됩니다. denied. 부인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부인한다 해가지고 남편한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더럽게 재미없다. 자, 그 다음 138번. 민준이 해라. 어떤 상황에서 너의 행동에 책임을 피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을 피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do not avoid라고 하는 표현을 결국 피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 하란 얘기냐면은 accept 받아들이다. 적으세요. 받아들이다.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 해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수 139번 해석했나? 문제만 풀었나? 문제가 그런데요. 네, 잘했습니다. 답은 챌린징. 이거는 컨시더 뒤에 나왔으니까요. 140번 박준혁이 뭐예요? 이거 해석했습니까? 아니요. 허허이 참. 민준이 해석했습니까? 네, 네. 139번도요? 네. 네, 둘 다 해주세요. 너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놈의 입방정 진짜. 자, 당신은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래된 패스워드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웃지마 이 자식아, 너를 남아야 된다고 임마. 자, 그다음 140번. 많은 사람들은 풋오프. 여러분 여기서 풋오프는 미룬다일까요? 미뤘다일까요? 미뤘다. 왜요? 뭐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미룬다 카든 미뤘다 카든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미룬다. 뭐 때문에? 치료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의문사 중에서 what, where, how, when, which.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구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해석을 좀 간결하게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몇 개 써볼게요. what to, where to, when to, how to, which to.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봐봐. 그냥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법 책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 어떻게 배우냐면은 무엇을 어디로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래 놓고 요렇게 넘어가게 되면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을 가르쳐 주거든요. 문법책에서. 지금 여기도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뭐 할지를.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덩어리가 다시 보세요. 요렇게 생긴 덩어리 앞에 진짜 뭐뭐다라고 할 수 있는 동사 단어가 뿅 하고 있으면 이때는 뭐뭐 해야 할지를 어디로 뭐뭐 해야 할지를 언제 뭐뭐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간결하게 해석하는 거는요. 얘네들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명사화 시켜버리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what은 일단 것이고요. where는 장소예요. when은 시간이고요. 때예요. 그 다음에 how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which도 것이에요. 단 what과 which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선택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사과와 바나나 중 어느 과일을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which야. 왜 그렇게? 사과와 배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과와 배 중에서 어느 과일을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과 아니면 배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물론 난 둘 다 싫어,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제한을 딱 둔 의도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which를 쓰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너 어느 과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게 사과, 배 포함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뭐 수박, 딸기, 뭐 기타 등등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what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이거예요. 할 것, 할 장소, 할 때, 할 방법, 할 것. 이거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은 거기 무엇을 할지를 하는 거 옆에다가 괄호 치고요. 할 것을 이렇게 적어놔요. 할 것을.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할 장소를. 그 다음에 어떻게는 할 방법을. 그 다음에 when to는 할 때를. I don't know when to eat. 난 언제 먹을지를 모르겠다. 나는 먹을 때를 모르겠다. 그 다음 which to 동사 원형은 이것도 할 것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41번 거기 보면은 I don't know 다음에 나 모르겠다 그래서 what to choose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봤던 책대로 얘기하면은 무엇을 선택할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할 것처럼 선택할 것을 이 말이야. 선택할 것을. 즉 프로필 사진으로 선택할 것을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뭘 골라야 될지 의도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42번 가볼게요. 박준혁이 해봐. 그는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다. 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그는 나에게 말해줬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말 안 해줬대. 야, 남극으로 가. 거기가 좋아. 알았어. 잘 가. 안녕. 이랬어. 어떻게 가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길 해결책이란다. 그 방향은 제시해줬지만 그 방향을 가기 위한 수단은 얘기를 안 해준 거란 말이야. 143번 민준이. 나는 상처에 얼음이나 열을 언제 사용할지 물어. 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는 부상에 또는 뭐 상처에 얼음이나 열을 써야 할 때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물어봐야 할 때, 물어봐야 할 시간, 이때를 물어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거가 우리 49페이지까지가 원래 천일문 그 해석 다 돼 있는 거죠? 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렇게 할게요. 일단 천일문 숙제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숙제인데 일단 56페이지까지 일단 56페이지까지 해석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습 차원에서 정리해 오시고요. 아직은 내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찍을 그게 없어가지고 영상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최소한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이 보호까지는 일단 다 끝내놔야 우리가 얼추 했었던 그 동사의 시제 현재 완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았어요. 남았다고요.